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결국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을 사임했습니다. JTBC 보도로 변호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가 오늘 오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변호사 측은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한학자 총재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했습니다. JTBC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이틀 전인 2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오브 댐이겠지 뭐. 이해하십시다. 오 전 수석은 보도 당일인 2일 한학자 총재 변호인 자격으로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찾았고 특검보를 만나 피의자를 변론했습니다. 특수통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입니다. 대통령 법무참모로 3대 특검과 검찰개혁 등 현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검사장 재직 시절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고 중앙지검 특수 2부장 시절 지인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5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5일 사이에 특검법이 공포되고 국회가 3대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 특검 임명 과정에 관여했던 직접 민정수석이 그 특검이 수사하는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한학자 총재를 위한 법률 자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전 총장 역시 JTBC의 보도 뒤 법률 자문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보고란 제목의 통일교 내부 보고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올 8월 27일 오전 9시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총장이 자문한 내용이 세세히 정리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오수 전 총장은 JTBC 보도 직후 통일교와의 자문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취재진에 모든 취소 절차가 마무리됐다고도 직접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의 자문 계약이 논란이 된 건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보가 김 전 총장과 같은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검보는 김 전 총장이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오수 전 총장은 보도 다음 날인 어제 현재 법률 자문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문을 배포했고 오늘 자문을 취소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자문 사실이 알려지자 자문 계약을 취소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꾸린 정관 변호인단의 힘은 JTBC가 입수한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한 진술과 공소장의 내용까지 통일교의 수사 상황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가 입수한 통일교 법무보고서에는 정관 변호인단의 자문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변호사는 정원주 부원장이 특검에서 한 진술을 놓고 잘했다. 어머님께 가는 길을 차단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이었던 정 부원장이 특검에서 한 진술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지검장의 법무법인 평산의 자문 내용도 나옵니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가인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의사에 반해서 가입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한 겁니다. 관련 조사를 받고 온 통일교 신자들의 진술 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공유받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관 변호인단이 구속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을 국회에 보고되자마자 입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국회 보고 바로 다음 날 작성된 통일교 법무보고서에는 윤영호 공소장 서두에 나온 내용이라며 통일교 교리에 대해 특검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습니다. 윤영호 공소장에 따르면 한학자 기소가 기정사실화된 느낌이라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보고서에는 세계일보 부회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진행 상황과 법무법인 율촌의 동행 여부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정관 변호인단이 특검의 통일교 조사 상황을 모두 들여다보며 한학자 총재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통일교의 법무보고서엔 또 다른 정관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민중기 특검의 판사 시절 배석 판사로 함께 일했던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에서 민 특검을 만나 25분간 면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인사차 가볍게 만났고 수사 사안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변론하기 위해 특검을 방문한 것이 논란이 되자 특검은 직접 변론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중기 특검은 한 번도 변론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통일교 내부 법무보고서엔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검 방문 변론 항목엔 태평양 법무법인의 이모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과 25분 동안 방문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지방판사 시절 배석 판사로 24시간을 붙어 있던 사이란 설명도 있습니다. 실제로 태평양의 이 변호사는 민중기 특검의 배석 판사로 함께 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오늘 다른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들른 것일 뿐 통일교 변호인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법무보고서엔 민특검과의 방문 변론 결과가 5가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특검이 통일교 교리를 검토했고 정원주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는 질문에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따라 한학자 총재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표현을 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민중기 특검이 사건 진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한 건 없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